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임 쏘이 때 아직 실무 부대를 배치받기 전이죠. 첫 번째 휴가에서의 경험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누구나 첫 번째 휴가는 사연이 좀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첫 번째 휴가, 솔직히 진정한 해병이라고 하긴 좀 뭐한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물론 구대장이나 주요 교관들은 해병대 요원이었지만 일단 저희가 속한 부대가 해군 교육훈련단이었고요. 교육훈련단장은 당연히 해군 원스타, 위치는 진해. 그러니까 교육 중에 잠깐 그 포항 전지 훈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해병대만의 훈련을 맛보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해병대라고 하기엔 좀 뭐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86년 7월 말에 임관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포항을 갈 건지 아니면 백령도로 가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부대 배치는 임관 후에 저 같은 보병병과는 광주에 있는 육군 보병학교에 가서 육군 초등군사반 교육을 받습니다. 이 초군반 과정이 끝날 무렵에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임관을 하고 3박 4일인가 첫 번째 휴가를 가는 기간에도 앞으로 내가 어디서 근무할지를 몰랐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광주에서 교육을 마치고 두 번째 휴가를 나갈 때는요, 이미 제가 근무할 부대가 포항 1사단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시나 제가 완벽한 해병이 되었다고는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줄 사람은 당시 우리 부대장이었던 해병대 중위 선배들 몇 명밖에 없었는데 실무에서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은 쏘이 새끼가 우리랑 같이 교육을 마친 육군 학사장교 걔들하고 같이 군용열차로 용산까지 올라가는데 팔각모 들고 다니면서 걔들을 상대로 우리 해병대 선배들이 하던 그걸 또 흉내를 내고 있더라니까요. 아무튼 군용열차에서 앵벌이 한 건 두 번째 휴가고요. 진해에서 임관하자마자 3박 4일인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저희 집이 서울 마포였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그해 가을에 있을 86 아시안 게임 때문에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서울 사대문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7월 말 첫 번째 휴가는 아주 무더운 한여름이었습니다. 요즘은 휴가 나오는 해병대원들이 집에 도착하는 대로 바로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가지만 그땐 무조건 휴가 기간 내내 군복만 입고 다녔지 않습니까? 뭐 딱히 뭐 입을 옷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냥 민무늬 작업복에다가 보급품 세무워카, 역시 보급품 팔각모, 그 본때 없는 거, 난닝구의 반스 양말 싸제라고는 단 한 개도 없는 완전 보급품으로 도배하고 휴가를 나왔습니다. 해병대 장교들도 저희 동기생들을 보면 휴가 나가면서 휘황찬란한 위장복에 백장구라 신고서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광주 초군반 시절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진해에서 나가면서 이걸 입은 해병대 쏘이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장교들도 휴가 나가서 위장복에 빼짱구라 신고서 운동 좀 하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아주 고상하신 예비역 장교분들이 그 장교가 그런 짓 한 걸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건 좀 방송에 내보내지 말라고 그러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니 시면 내가 언제 안 한 걸 했다고 했나? 했으니까 했다고 하지. 그리고 이게 뭐 다 30몇 년 전 얘기인데 뭐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제가 이대대 본부중대장 시절에요. 그때 우리 중대 선임하사가 대대 최고참 중사였어요. 이분이랑 일요일날 둘이서 오천읍 내에서 술 먹고 나오는데 그날 마침 오천읍에 무슨 큰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해병 전후의 예비역들이 위장복에 뭐 여기 어깨에다가 뭐 그 또아리 튼 그 뱀 같은 거 그런 거 걸고 뭐 아무튼 치렁치렁 걸치고서 교통정리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참 중사 우리 선임하사가
그 예비역한테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딱 갖다 이리 오라는 거죠. 아, 그랬더니만 이 예비역이 교통정리하다 말고 그냥 잽싸게 튀어오더라고요. 뛰어오는 게 아닙니다. 튀어왔어요. 그러더만 뭐 필승 때리고 부동자세 딱 잡아요. 아, 그때 이 술이 좀 권하신 우리 중대 선임하사 왈, 이건 나중에 한 건데요. 그 예비역은 사실 우리 선임하사가 20년 전에 데리고 있던 대원이었대요. 아무튼 선임하사가 딱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 딱 깔고, 야 이 새끼야, 해병대가 그렇게 좋으면 족발랐다고 제대했냐? 말뚝박지. 좀 작작해라. 아니면 군대 생활을 좀 똑바로 했던가 자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물론 우리 선임하사 이분이 진급이 안 되니까 해병대의 원한 같은 거 뭐 그런 게 조금 쌓였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 충격이었어요. 아무튼 이분은 나중에 대대 주임원사까지 마치고 지금은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향 해병 전후회에서 그때 그 5천억의 예비역 해병처럼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 이래서 한번 해병은 제대 후에 진짜 해병이 되는 건가? 아무튼 근데 또, 야 이래시 또 제가 뭔 얘기하다가 또 이쪽으로 샌 거예요. 아씨, 뭐 시청자들은 제목이 해병대 쏘이 새끼 뭐 첫 번째 휴가에서 무슨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들어왔더니만은 이 새끼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놈이 분량 뽑으려고 이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원래 썰을 시작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제가 겁나요. 아무튼 제가 그 민문이 군복에 보급품으로 도배하고 휴가 나간 거 그거 얘기하다가 3,000% 센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서울 4대문 안에는 못 들어간다니까 첫날은 경기도 밤섬 유원지에서 친구들이랑 마셨던 것 같아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거기서 먹고 마포집으로 오려면은 청량리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때가 밤은 아니고 오후 한 3시쯤 그때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에서 내려가지고 원효로 가는 그 신흥역에 57번 버스 그걸 기다렸어요. 용산 원효로에서 내려가지고 용문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마포거든요. 근데 제가 청량리 580 몇 번지 거길 가려고 내린 것 같다고요? 아, 이거 왜 이러세요? 소위 임관한 지 이틀째 되는 놈이에요. 거기다가 아직 해병대 전 물 안 먹었어요. 아직 오염되기 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서 있었던 자리는요, 청량리역 맘모스 호텔인가 그 맞은편이에요. 마포를 가려면 밤섬에서 타고 온 그 호수역인가 그 버스 내린 곳에서 바로 타면 되는 겁니다. 즉 580 몇 번지 그쪽으로 건너갈 일이 없어요. 그냥 아주 전도가 유망한 해병대 청년 장교였다 이겁니다. 저를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팍 때리는 거야. 내 팔각모 저 앞으로 훅 날아가고. 아, 그때 순간적으로 내 뒤에 그 까만 베레모 쓴 애들 있지 않습니까? 하사. 아, 이 새끼들이 서너스는 있을 거다.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 당시 육군 장교들은요, 같은 국방색 군복이어도 군복의 그 원단이 달라요. 사병들하고. 그 기지가 좀 기지바지? 아, 이런 표현 쓰면 좀 이상한가? 아무튼 양복 원단 같았어요. 좀 진한 색깔이 나죠. 근데 해병대는 장교나 병이나 군복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나를 장교로 안 본 모양이죠. 육군 군복을 기준으로 봤으면 나를 해병대 병으로 봤을 수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지들이 하사라고 해병대 병을 쳐?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건 그 사람들이 장교 장군이라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타 금지잖아요. 아무튼 난 한 대 맞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놈들이 잘못 봤든 어쨌든 간에 이 한 대 맞은 해병대 장교가 누굽니까? 보통 장교입니까? 쏘이잖아요. 쏘이. 완전 겁대가리 상실한. 그 훈련소 들어가니까요, 뭐 적진에서 죽으면 시체를
못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국립묘지에 묻을 게 없대요. 그렇다고 우리 뭐 손톱, 발톱, 머리카락 이런 걸 미리 준비해 놔야 된다고 그걸 자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그때 이미 신체의 일부를 땅에 묻은 사람이에요. 묻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그냥 모아서 태워버리지 않았을까? 아무튼 완전 겁대가리 상실한 쏘이라니까요. 이때 이 산천 초목도 다 떤다는 해병대 쏘이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 이건 내가 해병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가오가 안 서요. 그래서 이제 아주 서서히 슬로 비디오로 니들이 나를 몇 대 더 쳐봤자 난 까다롭다. 뭐 이런 자신감의 발로 그 폼 아시죠? 고개 좀 탁 숙이고 침 찍 뱉고 엄지손가락 코를 좀 살짝 훑어주고 뭐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이소룡 영화를 좀 많이 봐가지고 어쨌든 제가 고개를 안 돌리고 앞으로 일단 몇 발짝 나가서 그 떨어진 팔각모를 주었어요. 이게 훈련소에서 막 나온 쏘이라 모자 안에 그 50 본드라든가 돼지표 본드 그걸로 다 이렇게 각을 안 잡은 모자니까 좀 헐렁하죠. 자세 안 내는 거. 그래서 그걸 딱 주워가지고 모자를 허벅지에 탁탁 이렇게 털면서 그 본드 맥인 그에서 각 잡은 그걸로 하면 이게 바지 찢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먼지를 탁탁 털면서 이제 그놈들을 제가 딱 봤죠. 이렇게 슬로 비디오로. 근데 군복 입은 놈들이 없는 거예요. 베레모는 고사하고 아예 군인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상하다. 좌우를 살피는데 제 앞에 키가 내 모가지 밑에 오는 놈이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사이즈를 우린 만만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나이는 딱 내 또래예요. 그럼 방금 만만하게 날 팬 거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날 때리려면 점프해서 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내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얘를 뭐 패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민간인인데. 그래서 내가 벙 쪄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식이 날 끌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로 뒤가 순댓국, 돼지 머리고기 뭐 이런 거 파는 시장이었거든요. 지금 그 먹자골목이 있는 거기. 근데 내가 쫄아서 걔한테 끌려가면서도 반항을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질나네. 아까 얘기 안 했어요? 훈련소에서 국립묘지 안장용으로 제 신체의 일부를 잘라놓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무도인은요, 그렇게 무술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태권도 했냐고요? 예. 국민학교 때 노란띠까지 매봤어요. 어쨌든 이 자식이 날 벽에 세워놓더니만 몇 기야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식 이 선배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분도 해병대 장교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나한테 몇 기야 딱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가지고 딱 부동자세 벨승 때리고 71기입니다. 그랬죠. 그러면 날 격려하면서 술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택시 타고 가라고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요즘 그 신세대 해병들요, 휴가 나오면 전부 싸복으로 갈아입고 나오지만 얘들 머리만 보면 다 알잖아요. 이렇게 상륙도 쫙 밀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지나가면요, 주변에서 민간인 아저씨들이 몇 개야? 뭐 이렇게 자주 물어본대요. 그러면 열의 대여섯 명은 뭐 돈을 주든가 아니면 뭐 술집에서 만나면 술값을 먼저 계산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몇 놈은 몇 끼냐고 물어만 보고 그러냐? 나 몇 끼다. 그러면서 애가 필승 경례 때리면요, 경례만 받아주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세대 해병들 얘기 중에 돈 줄 거 아니면 기수 물어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예비역 해병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똥기압 들어가지고 필승 때리더만 이 양반이 내 귀샤대기를 때리더만 너 선배한테 왜 경례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씨발, 지가 내 선배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민간인인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자식이 술 좀 먹었어요. 저도 마시긴 마셨죠. 아까 밤섬 유원지에서 먹었다고 했잖아요. 매기탕에 소주. 안주는 얘기 안 했나?
아무튼 방금 제가 이 사람을 이 양반이니 이 선배니 뭐 그런 표현 안 쓰고 이 자식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 자식이 나이는 나랑 비슷한데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내 동갑 아니면 한 살 위? 뭐 그 정도. 그리고 그 순간에도 내가 머리를 굴렸어요. 잔대가리를 쓴 게 아니라 정식으로 계산을 했다니까요. 제가 머리가 좀 좋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그 동네에서 신동이라고 했어요. 6학년 1학기 때 구구단 뗀 사람이에요. 아무튼 제가 71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식이 내 선배라면 70기, 69기는요 아직 현역에 있는 거고요. 3년 선배, 그러니까 68기. 이분들은 정확히 아직도 2, 3일 군대 생활을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자식은 67기 이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아, 근데 이 자식이 또 세 번째로 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방금 2대 맞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이 자식이 뭔가 족보를 속이고 있다. 제가 방금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런 판단을 하고 나니까, 아, 그냥 즉각적으로 손을 탁 올라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 자식. 그 자식 손을 탁 잡은 거지, 제가. 만약에 이 양반이 진짜 선배였으면 이건 완전히 개기겠다는 강력한 의사표현? 그래가지고 내가 딱 잡고 목소리 깔고 얘기했죠. 몇 기십니까? 아, 그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이쯤 되면 제 계산 능력이 아주 정확했다, 이 뜻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최종 확인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유능한 장교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몇 기십니까? 아,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런 거야. 이사 마지막 기수다 이 새끼야. 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씨발, 무슨 기수를 묻는데 그딴 식으로 대답을 해? 사실 이사관학교 마지막 기수가 7기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보다 3년 선배예요, 그분이. 하지만 자기가 그 기수가 맞으면 7기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딱 이 자식은 장교 출신이 아니다, 제가 바로 감을 잡았죠. 그래가지고 이 감을 잡은 손으로, 팔 잡은 손으로 그냥 비틀어가지고 패대기. 제가 국민학교 때 태권도 노란띠까지 딴 사람인데요. 이럴 때 또 유도 기술이 나오네요. 아무튼 바닥에 쓰러진 놈을 보급품 세모카로 딱 밟았어요. 짓밟은 건 아니고요. 그냥 지그시 눌러만 줬어요. 아, 그랬더니만 시장 아줌마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특히 순대 파는 아줌마, 그 순대 써는 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날 주면서 저는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농담 뻥 같다고요? 아, 참. 제가 한 대 때린 걸 10대 때렸다고 횟수를 좀 보태는 건 있어도 그런 사용하지 않은 무기까지 불화를 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새끼 저 칼로 혹시 이상한 짓 하지 않았을까 걱정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아줌마가 칼을 들고 온 이유는요, 나중에 다 끝나고서 이제 그 아줌마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기도 엄청 흥분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해병대인데 휴가 나오기만 하면 그렇게 맨날 눈탱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5일 휴가 나면 맨날 맞고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저런 놈이 자기 아들을 때렸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놈은 해병대만 만나면 패는 놈이다 그러면서 성질이 나가지고 저놈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집 아들이 그 해병대 몇 기인지 몰라도 왜 걔는 그렇게 맞고 다녔는지 모르겠네. 응? 어쨌든 청량리에서 그 순대 파는 아줌마 진짜 대단했어요. 아무튼 제가 워커발로 밟았잖아요. 저게 안 때렸어요. 그냥 바로 밟으니까 깨갱 하면서 숨도 못 쉬더라고요. 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아줌마들이 그 누워있는 놈한테 그냥 연탄재니 뭐니 이제 그런 거 들고 와가지고 그냥한테 막 던지는 거예요. 저 나쁜 자식 혼 좀 나야 된다고. 근데 우리 세무워카에다가 그 연탄재 떨어져 보세요. 이거 구두 닦는데 가지고 가봤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잽싸게 이제 발을 빼니까 이 자식이 연탄재에 맞아가지고 머리카락, 눈썹 뭐 이런 게 갑자기 백발 노인이 돼가지고 부시시 이런 귀신처럼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멱살 딱 잡고 물어봤죠. 몇 기야? 해병대 맞아?
지금부터는 이제 갑과 을이 바뀐 거잖아요. 당연히 반말해야지. 그랬더니만 이 자식이 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가 400 몇십 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병장 때 마지막 소대장이 이사 마지막 기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역 해병은 소대장이 몇 기인지 그런 그 기수는 개념이 없고, 그냥 소대장이 뭐 보통 때 그렇게 얘기했나 봐야 내가 이사 마지막 기수다.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내 뒷모습만 보고 해병대 병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반가웠대요. 다들 위장복 입고 나오는데 자기가 실무에서 입던 작업복 입고 나온 해병을 보니까 내 뒷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술 한잔 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와서 술 먹자 그러면 되지. 왜 때리기는. 참나. 그래 내가 미워가지고 이제 나도 진짜 해주고 싶었지만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 아무튼 전 몇 대 맞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선배 해병, 예비역 해병 그들의 정이 느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무슨 마무리냐고요? 청량리역에 있던 육군 헌병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 그 육군 헌병 딱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 일이니까 그냥 늘 가세요. 손 띄세요. 그렇게 마무리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둘이 들어가가지고 그 순대집에서 2차를 마셨죠. 이제 얼마나 먹었는지 껌껌하더라고요 나오는데. 그래 어깨 동무하고 나오는데 그 양반이 곤조가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 곤조가는 실무에 가서 배운 거예요. 그 훈련소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슷하니까 브라보 해병을 불렀죠.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 부르는데 이것도 안 맞고 가사도 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길 건너갔냐고요? 왜 이러세요? 그냥 그 57번 신흥역에 그거 타고 집에 갔다니까요. 그 580번 거기를 내가 해병 쏘기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참나. 자, 이상으로 마무리하면서 예비역 해병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가 나온 해병들 반갑다고 뒤통수 때리지 맙시다. 둘째, 지갑에 5만원짜리 한 장도 없으면 휴가 나온 해병들한테 몇 끼냐고 기수 물어보지 맙시다. 휴가 나온 해병은 3, 40년 전에 휴가를 나왔던 우리 자신입니다. 잘 보살펴 줍시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